초짜왕과 경린이가 함께하는 유튜브기. 자, 2022년 NCM9 배터리를 만들겠다라고 했어요. 얘는 총 한 번 충전하면 700km까지 주행을 한다고 하고, 현재는 지금 뭐 현대차에 지금 붙어 있는 거 있죠. 뭐 아이오닉이라든지 뭐 기아 EV6 이렇게 나오는데, 얘네들이 지금 450에서 500km 정도 간다고 해요. NCM9이란 배터리는 도대체 뭐냐 보니까, 배터리 보시면은 여기 이제 분리막이 있고요, 여기 전해질이 있고 양극재, 음극재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근데 양극재에 들어가는 코발트를 줄이고 니켈 함량을 늘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양극재에 코발트하고 니켈이 주요로 들어가는데, 이 코발트가 뭐 예를 들어서 뭐 20, 니켈이 80이었는데 이제는 니켈을 90, 코발트를 10으로 줄인다고 해요. 그럼 이게 왜 좋을까라고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가격 경쟁력이 확보되고 성능이 향상된다. 양극재는 이 배터리 원가의 40%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 중에서 니켈 비중을 늘리면 에너지 밀도가 증가해서 전기차 주행거리가 향상된다고 해요. 니켈 비중을 80에서 90으로 10% 늘려놨어요. 이해되시죠? 최근 가격 급등하고 있는 코발트 비중을 줄여서 가격을 낮출 수 있어. 코발트 비중은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가격은 낮아지고 좋아진다는 거죠. 성능은 상승이 되는 이런 신개념의 배터리를 NCM9 배터리라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니켈 양이 80에서 90으로 10%가 늘어난 거잖아요. 많아지면 열이 증가해서 폭발 위험은 커진다고 해요. 그런데도 이걸 만드는 건 뭐예요? 기술력이 그만큼 우리 향상됐다. 이 열을 우리는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만들 수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위험을 줄여놓고 NCM9 배터리를 양산한다고 하면 가격 경쟁력이 확보되고 성능이 향상된다. 그래서 이거를 2022년 내년에는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자회사로 SK아이테크놀로지라는 게 이제 얼마 전에 상장이 됐죠. 근데 여기에 지분을 90% 보유했는데, 그때 장부 가치는 대략 7,700억이었는데 얘가 상장을 해서 보니까 시총이 5조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몇 배입니까? 거의 7배, 6배에서 7배 정도 지분 가치가 상승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분 가치가 상승이 된다고 해서 주가가 상승하진 않더라고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예전에도 이런 영상을 비슷하게 했었는데, 내가 갖고 있는 건물, 토지가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내 주가가 상승하진 않더라. 이 부분은 말씀드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회사가 상장을 해서 장부 가치는 7,700억이었는데 시장 평가가 5조 원 이상이 된다. 여기에 지분 가치가 높다고 해서 이게 주가가 이렇게 오를 것이냐? 꼭 그렇진 않더라. 물론 오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꼭 그렇지 않더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뉴스 기사에서는 지분 가치 상승을 기대한다고 나왔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지금까지는 배터리를 알아봤는데, 그럼 정유 부분을 한번 살짝 볼게요. 정유 부분은 매출의 60%를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자, 2020년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각국이 이동 제한 조치를 했죠. 국가에서 국가로 넘어가는 게 안 됐었죠. 여행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항공 이런 수송이 멈췄어요. 그래서 매출이 급감을 했단 말이죠. SK이노베이션. 그런데 올해는 정제 마진이 완연한 상승세다. 석유 원유를 들여와서 이거를 정제를 하죠. 정제를 해서 요거를 다시 판매를 해요. 이런 구조는 이해되시죠? 근데 이 정제 마진이 완화됐다는 거예요. 이 정제 마진이 올해 4월 달에 배럴당 3.2불, 5월 말에는 1.7불. 그런데 작년에 5월에 보시면 마이너스 3.3이었어요. 그러니까 석유를 들여와서 정제를 하면 마이너스, 배럴당 3.3불이 마이너스가 됐다는 거죠. 그럼 하면 할수록 적자였어요. 그런데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를 국가 기간 산업이잖아요, 이 정유 사업은. 그러다 보니까 적자를 보더라도 이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올해 말에는 정유 업체들의 손익 분기점인 배럴당
4달러를 넘어서 평균 수준인 6달러까지 복원이 전망된다. 근데 이게 4에서 6이 된다 그러면 2불 올랐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요. 50% 올리는 겁니다. 50%. 요거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국제 유가는 상승세를 타고 있다. 올 1월 달에 두바이유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수입하는 원유거든요. 배럴당 53불인데 지금 5월 달에 66불. 근데 지금 6월이죠. 6월인데 제가 알기로는 70불을 넘었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면 이 유가 상승이 되면 원유 비축분 가치가 올라 재고평가 이익이 기대가 된다. 원유를 사서 정제해서 판매를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양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석유를 사와서 어쨌든 여기서 보관하는 양이 적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53불에 사왔는데 지금 70불이 됐어. 그러면 수익을 보는 거죠. 그대로 판다고 하면 이게 이제 비축분 가치가 오른다는 이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뭐 그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석유 제품 소비가 증가세, 코로나가 이제 백신이 나오면서 사람들의 야외 활동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석유 제품 소비가 증가하게 되겠죠. 아까 이거 각국 이동 제한 조치로 못했던 거가 이제 풀리는 게 되는 거예요. 올해 1월에서 4월 경유 소비량이 작년 동기 대비 6% 증가했고 휘발유는 9% 증가했다. 근데 이런 휘발유나 경유 대비해서 마진이 많이 남는 게 항공유라고 하는데 얘는 18% 감소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4월만 보면 120% 증가. 그러니까 1월부터 3월까지는 비행기가 잘 못 떴던 거죠. 똑같이 코로나 영향으로. 근데 백신이 이제 들어오고 나서 조금씩 해제가 되면서 4월에는 작년 4월 대비해서 120%나 증가했다. 이 말은 앞으로 계속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왜? 백신이 보급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연말이 다가올수록 회복세는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신 보급 요거죠. 이것 때문에 경제 회복 기대감, 그 다음에 여행 이런 걸로 석유 제품이 수요 증가가 될 것이고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회복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만 지금 거의 많이 온 것 같아요. 보면 19년 일평균 1억 배럴, 현재 9,006만 배럴이니까 400만 배럴이 남았죠. 하지만 이건 평균이니까 더 늘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보복 소비, 보복 여행. 아마 해외여행 풀리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인천공항 근 1년 이상 북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유 부분을 알아봤다고 하면 과연 이제 SK이노베이션의 우려점은 뭐냐. 자, 보자면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 구도가 치열해진다. 그러면서 소송 리스크 여파 회복 여부. 이거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LG하고 SK 싸우면서 여기서 공급받던 애들이 우리가 쟤네 싸움으로 인해서 수익 금지당하고 하면 공급이 불안해져. 때려쳐. 한국 기업하고 안 해. 우리가 자체 생산할래. 또는 다른 데서 받을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요런 회사들이 다시 이렇게 돌아올 수 있을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얘네 둘이 싸우면서 그 기간 동안에 중국은 기술적으로 많이 따라왔고 일본은 원가 절감의 기회를 얻었어요. 얘는 기술력이 높아요. 일본은. 물론 중국도 높지만 일본은 더 높죠. 근데 얘네가 기술력이 좋은데 그러면 기술력이 좋아서 품질이 좋아. 문제는 원가를 어떻게 절감시키면 좋을까 해서 거기서 얘네들이 시간 투자하고 돈 투자해서 해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국은 기술적으로 따라왔고 일본은 원가 절감으로 인해서 경쟁력을 더 갖춘 거죠. 유럽에서는 신생 업체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요런 기회를 얻었던 거죠. 중국, 일본, 유럽이. 그럼 요런 업체들의 경쟁력이 강화가 됐으니까 국내 배터리 업체 3사, 삼성 SDI, LG, SK 얘네들하고 과연 얼마나 이제 경쟁이 될 것인지 이게 관전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 글로벌 배터리 업계하고 완성차 업계 간 합종 연행 바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자체 생산할래 이렇게 했지만 이거를 자체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이 따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공장을 지으려면 기간이 소요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넘을 수 있는 업체들은 자기가 하겠죠. 하지만 없으면 그게 안 되는 회사들은 서로 손을 잡는다는 얘기죠. 테슬라는 일본의 파나소닉하고 손을 잡았고 폭스바겐 얘는 스웨덴의 노스볼트 얘가 원래 SK였죠.
네, SK하고 빠그라졌습니다. 그래서 SK는 아까 뭐 어디 포드랑 합작하기로 법적 효력이 없는 아직까지는 MOU 단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서로 손을 잡던지 아니면 내가 자체로 만들겠다. 폭스바겐은 노스볼트하고도 손을 잡았지만 따로 내가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LG SK가 싸우면서 다른 업체들이 많이 따라오고 커졌던 거죠. 그럼 이 업체하고 다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경쟁할 때보다 지금 경쟁이 힘들다는 거죠. 과연 여기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게 관전 포인트죠.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업체들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거는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 CATL, 얘네가 1등이었어요. 17.3이었는데 중국 31%로 급격히 늘어났죠. LG 에너지 솔루션, 얘가 LG 화학에서 분사가 됐죠. 근데 26에서 줄었어요. 19로. 파나소닉 좀 줄었네요. 중국 BYD 늘었고, 삼성 SDI 줄었고, SK 이노베이션 줄었어요. 어쨌든 이 여파, LG하고 SK가 싸웠던 여파가 큰 거죠. 그러면서 다른 업체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부 뉴스 부분은 마치고요. 그러면 2부에서는 SK 이노베이션의 이 뉴스를 바탕으로 해서 주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세요.